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란다. 고차 방정식. 방정식이 뭐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잘 쌓아가 봅시다. 방정식이 뭐예요? 라고 하면 방정식이라는 거는 특정한 x값이 들어가야 성립식이 성립하는. 그렇지. 그게 똑같은 말로 등호 성립하는 값을 찾으세요. 이게 방정식이지, 그치? 등호를 성립하는 값을 찾는 거야. 그럼 등호를 성립하는 값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봐봐.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0 되는 값 찾아봐.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1 넣을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치? 인수분해하지, 그치? 인수분해해요. 그래서, 뭐 곱하기 뭐는 0이야 라고 만들어 두고, 그치? 앞에 있는 덩어리가 0이 되거나 뒤에 있는 덩어리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는 걸로 하지, 그치? 차수를 내린다 이거야. 여기는 예측이 1차식일 거니까 1차식이 0이 되거나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을 막 찾는 과정을 그 방정식의 풀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근데 요게 바뀌지 않아요. 3차 방정식을 가잖아? 3차 방정식을 가보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3차 방정식이라는 걸 가보면은 3차 방정식을 푸세요. 한마디로 3차식이 쫙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여기 나와 있는 3차식을 등호 만족하는 x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당연히 얘도 인수분해하는 게 맞아요. 인수분해야. 특이한 케이스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 거고 나머지가 없도록 나누기를 하는 게 인수분해잖아, 그치?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3차 방정식. 이렇게 하는 거다. 4차 방정식이라고 다르나? 안 달라.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오케이? 4차 방정식도 역시 인수분해 합니다. 근데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우리 막 배웠었잖아. AX 4승 요런 꼴로 돼 있어요. 얘도 목적은 방정식에 대한 해를 찾을 때 인수분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식은 인수분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맞지? 어떻게 하면 돼? 뭐 2, 1 마이너스 1 써갖고 막 이렇게 하면 곱의 합이 뭐 이거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3차 방정식 이후에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 조립제법. 오케이, 조립제법이다. 그래서 3차, 4차 방정식에서는 조립제법이라는 거를 되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좀 쉽게 풀 수 있어.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 뭐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이야.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 이렇게 있다. 얘 조립제법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애가 들어가야지 조립제법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어떤 애가 들어가야 되지? 1번. 다 더했을 때 0. 오케이, 좋아. 이거는 무조건 능수능란 잘해야 돼요. 1번. A 더하기 개수의 합이라 적을게요. 개수의 총합이 0이야. 그럼 뭐로 되는 거야? 1로 된다, 그지? 그럼 두 번째, 2번. 뭐라고? 건너 합이, 그치? 건너 합이, 합이 같아. 이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지? 근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하지? 사람과 상수항의 자세하게 얘기해줘. 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차함이 약수 분의 최소 차함. 맞네. 그렇지. 3번이지, 라스트. 아우, 씨,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은, 얘를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A의 약수분의 D의 약수라고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게 마지막이다. 그치? 당연히 약수분의 약수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이 세 가지야.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씨, 다 안 되네? 그러면은, 요 약수분의 약수를 연산할 때, 분수로 되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까지 염두에 두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고차 방정식을 저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할 거잖아? 그러면은 아무 방법적인 거 없이 근을 구할 때는 무조건 조립제법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이거 능수능란하게 막 해야 돼? 알겠지? 그럼 다시. 요거 했어. 3차 방정식은 특징이 없어요. 선생님 방정식의 특징 하나씩 얘기해 줄 건데, 3차 방정식의 특징이야. 3차 방정식 특징. 특징이다. 특징이 뭐냐면 특징 다 얘기해 줄게. 그냥 쫙 다. 그래서 4차 방정식까지는 다 할 거고 오메가 전까지 오늘 진도 다 나갈 거야. 알겠지?
3차 방정식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ax 3승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3차 방정식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실수근을 하나 이상은 가져. 2차 방정식은 실수근을 무조건 갖니? 아니요. 안 갔지. 허근 갖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3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실수근을 꼭 하나 이상은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선생님 그거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를 못 한다. 이게 함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3차 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럼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랬구나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기억하면 돼. 3차 방정식 무조건 근을 하나 가져요 라고. 알겠지? 근을 무조건 하나 가져. 그리고 얘 실수근 하나 갔잖아? 실수근 하나 가지니까 얘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실수로. 그래서 그 실수근을 P라고 하면 x-p 곱하기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이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지? 근데 실수근이야. 얘가 실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b'이나 c'이라는 거는 당연히 실수가 돼야 돼. 여기 있는 얘네들 실수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a랑 b랑 c랑 d가 다 실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p라는 실수로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이해 잘 해보십시오. 저기 있는 b'이랑 c'도 역시 뭐가 되는 게 맞아요. 실수가 되는 게 맞다. 이거다. 그럼 요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뭘 얘기할 수 있어? 얘에 대한 한 근이, 다 실수일 때 한 근이 n 플러스 ni라는 허근이야. 얘에 대해서. 그럼 또 다른 근 누구야? 그치. 왜? 여기서 발생할 거니까. 개수가 다 실수잖아? 그럼 그치. 켤레근이지. 그래서 얘는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n-ni다. 요게 요까지 끌고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증명을 그냥 해준 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개수가 다 실수래. 얘가 있는데 개수가 다 실수네? 근데 한 근이 허근이야. 그럼 또 다른 근은 무조건 켤레근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똑같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얘네들이 쫙 봤더니 얘네가 개수가 다 이번에 뭐냐면은 개수가 A, B, C, D가 개수가 유리수예요. 유리수. 이렇게. 그치? 요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야. 그럼 요거에 대한 특징적으로 나오는 요 한 근은 P는 뭐가 될까? 유리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유리수가 무리수여도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한 근이 무리수. 봐봐, 선생님 다시 얘기해 볼게. A, B, C, D가 원리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는 시간이고, 이해하는 시간. A, B, C, D가 다 유리수야. 그럼 그거에 대한 한 근을 무리수라고 한번 해볼까? 무리수야. 한번 추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X 마이너스 무리수 에다가 여기 또 표현해요. 여기 AX 제곱에다가 얘 A는 유리수겠지? 최고차의 개수니까 유리수겠지?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 요건 제로야. 그치? 얘를 전개를 해봤더니 AX 함수 나왔어. 오케이, 돼서 좋아. 그럼 2차는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얘 곱하기 얘에다가 얘 곱하기 얘 더한 게 2차잖아. 그치? 근데 그게 뭐여야 돼요? 유리수여야 된다고. 2차의 개수가 B가. 맞지? 유리수여야 돼. 얘 곱하면 무리수야. 개수가 얘 곱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무리수가 나와야지 결과가 유리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뭐여야 돼? 무리수여야 돼. 무리수. 이렇게 형태를 뭐 정확하게 쓸 수 있겠지만 1차 개수는 어떻게 되지? 얘랑 얘 곱한 거랑 얘랑 얘 곱한 거 더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C는 뭐 해야 될까? C. 응? 무리수? 뭐 무리수여도 되고 유리수여도 되겠지. 그치? 이렇게? 복잡하지요.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얘 곱했을 때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여기 있는 얘가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의 꼴로 표현돼서 너무 어렵지? 근데 선생님 증명하는 거니까 한 번만 보여주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건데 그 2차 계수부터 갑니다. A 곱하기 무리수야. 마이너스 요거에다가 B가 뭐가 된다고? 유리수가 된다고. 그 B라는 값은 유리수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무리수라고 표현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 됐지? 요거. 그럼 1차 개수 비교해 볼게. 1차 개수 비교해 보면은 여기 있는 얘랑 얘 곱한 뭐 C'이랑 여기 있는 얘랑 얘 곱한 뭐야 그 B 곱하기 무리수 부분과 그치? 그 B가 얘였잖아? 그래서 뭐냐면 플러스 무리수 곱하기 뭐예요? B 유리수 플러스 A 곱하기 무리수. 얘가 뭐 나와야 되냐면 저기 있는 C가 나와야 돼요. 얘는 뭔데? 유리수잖아, 그치? 맞지? 그럼 여기 있는 B 프라임, 미안. B 프라임이랑 C 프라임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면 C에다가 유리수? 복잡해. 근데 이해만 잘해. 이해만 열심히 봐. 두 개 곱하면 무리수지. 그치? 넘어가서 마이너스 무리수에다가 요거 하면 뭐예요? 몰라. 무리수 곱하면 뭐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유리수 빼기 무리수로 표현되는 게 C'이야. 여기는 C'이랑 무리수랑 곱하면은 유리수가 나오니? 안 나와. 상수 D가 유리수여야 되는데 유리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빼기 무리수 꼴이 C'인데 걔랑 무리수 곱하면은 여기 있는 상수랑 똑같은 유리수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한 근이 무리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다. 알겠지? 이걸 얘기한 거, 야, 이 선생님,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알겠지? 이거 뭔 얘기야? 이해해야 돼. 집에 가서는 저 영상 보면 다 이해해와 선생님 시켜볼 거야. 마지막 거 뭐 어디가? 잘 보세요. 제발 부탁이다. 기말고사 때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안 돼. 알겠지? 그 토요일날 하면서 그 주어 맞고 할 텐데, 뭐? 두껍게 입고 와야지. 두껍게 입고 와. 패딩 입고 와, 패딩, 알았지? 할 텐데, 잘 봐야 돼. 이해할 때는 이해를 잘하고,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고, 결국엔 암기를 하겠지, 그치? 뭐, 선생님도 솔직히 얘기하면 암기해서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결국엔 암기예요. 근데 증명을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한근이 무리수잖아. 그러면 다 전개했을 때는, 한근이 무리수인 경우, 다 전개했을 때는 여기는 얘가 뭐가 돼야 돼? 다 개수가 유리수인 상황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고, 오케이? 확인하러 가는 거고, 그럼 여기는 한근이 무리수라고 하면은 B가 뭐가 돼야 되냐 봤더니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여야 된다, 얘가. 그래서 1차 개수를 놓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C'이 뭐가 돼야 되냐 봤더니 유리수 빼기 무리수가 돼야 된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무리수와 여기 있는 얘를 곱했을, C' 곱했을 때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상수랑 똑같은 D여야 되잖아? 맞지? 근데 무리수에다가 유리수 빼기 무리수 곱하면은 유리수 나오는 거 아니지? 그게 잘못된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랑 곱했을 때 저기 있는 쟤를 인수분해한 게 얘니까 얘랑 얘를 곱했을 때 저기 있는 상수분이 D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케이?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는 A, B, C, D가 다 유리수인 경우에는 개수가 다 유리수인 3차식에서는 한 근이 무조건 뭐여야 된다고? 유리수여야 된다 이거다. 유리수 근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근이 무조건 적어도 한 근이 유리수여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여기 있는 얘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가볼까? 선생님 한 근이 유리수네 라고 하면은 이거잖아. x-유리수에다가 그치?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저거 돼요? 이렇게 전개했을 때 개수가 유리수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거 ax 3승 됐고 2차 개수는 요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a 곱하기 유리수에다가 플러스 b'이 2차 개수인 b랑 똑같아야겠지? b랑 그 b'은 누구냐면은 b에다가 유리수에다가 a 곱하기 유리수를 곱한 거여서 유리수 곱한 거야. 그 b'도 유리수다 이거야. 그럼 c' 당연히 뭘까? 유리수야. 한마디로 적어도 한 근이 유리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했을 때 얘 유리수고 개수 다 뭐가 된다는 거야? 유리수가 된다 이거다. 됐지? 그럼 봅시다. 그럼 얘가 다 유리수니까 적어도 한 근이 유리수이고요. 저기 있는 b'이랑 c'인 것도 유리수가 되는 게 맞아요 라고까지 됐지. 그럼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기에서는 개수가 다 유리수라고 해도 근이 허근일 수도 있고 무리근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요 근 중 하나가 만약에 무리수 근이었다면 n 플러스 루트 n이었다면 근의 공식을 통해 나온 결과가 얘일 거 아니야? 그럼 또 다른 건 누구야? n 마이너스 루트 n이가 이렇게 이런 성질을 띈다 이거예요. 기현아 이해가 되니? 조금? 뭐 영상에 다 찍혀 있을 테니까 제가 잘 확인해 보고요. 알겠지? 잘 확인해 보고 결과적인 것만 얘기하면 요거야. 결과적인 것만 놓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결과적인 것만 놓고 그거 다 먹었네 벌써? 그래요? 아니 다 먹었네? 요걸 많이 봐야지. 예, 결과적인 것만 놓고 일단 보면 뭐냐면 여기 있는 A랑 B랑 C랑 D가 있는데 여기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실수야. 실수인 경우에 한 근이 n 플러스 ni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근은 무조건 n 마이너스 ni인 켤레근이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거와 결과적인 것만 놓고 보면 A, B, C, D가 있으면 여기 있는 요 근이 개수가 다 유리수야 라고 했을 때 한 근이 n 플러스 루트 n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근은 자연스럽게 n 마이너스 루트 n으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다. 결과적으로 이것만 얘기한 거야. 3차 방정식은 생각보다 단조롭다. 이게 끝이거든. 어려운 거 있었나? 없었지.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럼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조립제법이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의 특징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 실수근을 꼭 하나 이상 갖고 그리고 A, B, C, D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유리근을 하나 갖는다. 이거예요. 됐지? 오케이. 그럼 계속 갑니다. 이해하는 시간이야, 이해하는 시간. 4차 방정식의 특징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워. 볼까? 4차 방정식 특징은 얘도 결국에는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지? 오케이! 인수분해. 맞지?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근데 그 저기 앞에 있는 인수분해 단어를 잘 떠올려 가면서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경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치? 1번 그치 막 그런 거 있잖아. 1번은 일단은 무조건 뭐 한다? 조립제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은 뭐예요? 그렇지 대칭식 확인해요. 개수가 대칭돼 있나? 를 확인해. 대칭돼 있네. 그럼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했지 그치? 됐어. 근데 봤는데 대칭식이 아니야. 그럼 2번 제곱으로 치워. 그게 보기차식이지. 보기차식인지 확인한다. 짝수 차수로만 연결된 거 맞는지 확인한다. 2번. 야 근데 둘 다 안 되네. 그럼 세 번째는? 그럴 때 조립제법. 오케이 어이 좋아 잘 알아. 근데 수학 몇 점? 45점. 그치 95점. 조립제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이 세 과정을 거쳐서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4차 방정식에는 되게 좋아하네? 이현이 몇 점이지? 이게 45점. 103승 플러스 cx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c 2 a, b, c, d는 0이야 라고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 치자. 그치?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안 할 거고 특징은 옆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만 써놓을 거야. 이 부분과 같은 특징을 띄고 있어. 오케이? 켤레근에 대해서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대칭식 기억나니?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기억나니? 보기차식 기억나니? 네. 조립제법 당연히 기억이 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조금 같이 해볼 거다. 몇 개. 그럼 가볼까? 교재로 갑시다. 할 거예요. 이 실근을 구하세요 이거지 그치? 얘에 대한 실근을 구하는 문제예요. 얘에 대한 실근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실근을 구하세요 이거지 그치? 거기다가 카톡 핸드폰 켜갖고 카톡 보내줘. 뭐라고요? 응? 4차 방정식 한 명만 보내줘. 이현이가 보내줘. 4차 방정식 단톡방에다가 4차 방정식 대칭식 이렇게 보내줘.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방정식 대칭식 703번 이렇게 703번이요.
요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요 예를 들어서 요거 이렇게 보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됐지? 계속 있으니 꺼내놔 옆에다가. 계속 있어요. 실근을 구하세요. 실근을. 허근을 구하세요도 있을 거고 실근을 구하세요도 있을 거고 밑에 있는 704번 보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하세요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하세요도 있을 거야. 잘 주의하면서 가면 되고 대칭식이네.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 확인하는 1번에 걸렸어요. 대칭식이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x제곱으로 묶지. 그럼 x제곱에다가 플러스 5x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이거 x분의 5에다가 플러스. 그치? 일단 요래 표현해 놓고 개수가 대칭돼 있었으니까 같은 개수끼리 같은 차수끼리 묶는 거지. 어떻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묶어요. 이렇게. 또 플러스 5로 묶어서 그치? x 더하기 x분의 1 묶어요.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그 다음 하는 과정이 당연히 치환이지. 치환.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요. 양변을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플러스 2 얘가 t제곱이랑 같을 거고, 그럼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t제곱 빼기 2랑 같습니다. 이거지. 그치? 바깥 집어넣자. 인수분해를 하기 위함이야. x제곱에다가 얘는 t제곱 빼기 2야 라고 해서 t제곱 빼기 2, 얘는 t야 라고 해서 플러스 5t예요. 이렇게 됐지? 그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함이에요. x제곱에다가 요거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이 0이 되게 하는 t값에 대한 인수분해를 먼저 6이랑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결과 이렇게 씁시다. x제곱 묶인 상태에서 t 플러스 6에다가 t 마이너스 1이 0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러 가는 중이지. 그치? 그렇지? 여긴 t 대신에 바깥 내 맘대로 치환했잖아. 바깥 넣어놔야 돼. 여기다가. 오케이? 바깥 넣었다 했더니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6 더하기 x분의 1 이 순서만 바꾼 거야. 차수대로. 익혀놔. 알겠지? 또 뒤에는 x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1은 0 이렇게 x 두 개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주자.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이렇게 나눠줬더니 얘는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 됐고, 여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됐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지? 실근. 실수인 근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성훈아, 여기에서 실근이 발생돼요? 여기에서 발생돼요? 그치? 어떻게 판별했지? 판별식이잖아. 그게 판별식이야. 그치? 그래서 판별식 D를 이용했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치? 양수.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음수야. 그치? 그럼 얘를 이용한 판별식 D는 0보다 큰 양수고 얘를 이용한 판별식 D는 0보다 작은 음수니까 실근 여기서 발생되네. 그래서 여기에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면 답입니다 라고 하는 거다. 케이스에 따라서 실수가 되게 하는 x값을 이용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인지 구해봐 라고 하면은 오케이? 잘 들었지? 네. 실수가 되게 하는 x값을 이용해서는 요 2차 방정식에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해당하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이 0이잖아. 그럼 요거에서 발생되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거니까 양변 똑같이 x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6이 0이니까 그걸 이용한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6이에요. 야. 그치? 그럼 그걸 이용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인지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치? 변형 공식. 맞지? 그래서 자유롭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는 요거잖아.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 한 거야. 그럼 36에다가 5 빼면 돼, 4 빼면 돼 해갖고 저걸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참고하고 알아두면 되겠다. 요게 대칭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지? 저희 넘어갑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보기차식을 얘기합니다. 700번 갑니다. 700번. 여기는 699번을 건너뛴 이유는 뭘까요? 쉬워서. 인수분해 되니까. x제곱을 대문자 x로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지? 안 해. 네, 알아서 하십시오. 700번 갑니다. 700번은 x 4승에다가 마이너스 12x제곱 요거에다가 플러스 16이
0이 되게 하는 두 음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음수분을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인수분해갖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수분해를 하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맞지? 그럼 뭐 이용하냐면은 보기차식을 이용합니다. 보기차식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번. X제곱이랑 아니. 처음 시도는 아까 쉬운 것처럼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야, 씨, 안 되네. 그럼 그 다음 하는 게 뭐야? T1 아니, 그거 안 되네. 그 다음 뭐냐고. 뭐라 했죠? 합차, 그렇지, 합차. 조립제, 죽여버려. 조립제법. 안 되는 두 가지를 건너서 조립제법이 알겠지? 세 번째 거 한 거야? 요거야. 보기 차식이네. 그럼 조립제법 가지 않아요.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했는데, 씨, 안 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합차.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를 내가 어거지로 만드는 거지. 요거 만들기라는 거, 만들기. 어거지로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거지로 만드는 방법 중에도 선생님이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만드는 것 중에도 뭐가 있냐면 상수가 제곱수잖아? 그럼 너무 좋아. 근데 상수가 제곱수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돼요. 알겠지? 봐봐. 첫 번째 경우는 요 경우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야, 상수가 제곱수네. 적어주기까지 해야지. 상수가 제곱수야. 그러면 상수랑 여기 있는 가장 높은 차수인 4차가 쌍이야. 같이 다녀. 이렇게 x4승. 야, 중간에 빼버려. 이렇게. 간다. 맞지? 요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여기는 2차 개수가 뭐 해야 돼요? 그치?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60. 8 얘의 반의 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얼마? 8x 제곱. 이어도 되고. 그치? 마이너스 8x 제곱이 되지, 그치? 마이너스 8x 제곱이어도 돼. 근데 원래 얼마가 있었어? 마이너스 12x 제곱이 있었잖아, 그치? 그 8x를 막 더했네? 그럼 뒤에다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고. 야, 얘는 뺐네? 그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익혀이 되고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첫 번째 식은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에다가 자, 또 얼마야? 마이너스 20 x제곱 0이야 라고 될 거고, 밑에 있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에다가 또 얼마야? 마이너스 4x제곱 되겠지, 그치? 근데 위에 있는 거 사용하지 않지. 왜? 인수분해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했을 때 루트가 발생되니까 싫단 말이야. 단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좀 보기 편한 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 하고 인수분해 한다. 그래서 어떻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오케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요거에다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았을까요? 맞지? 그럼 요걸 통해서 뭘 구하래? 모든 음근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야, 이씨, 뭐야? 여기서도 근해 공식, 여기서도 근해 공식 이용해서 근 음수근 다 찾아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음수를 더하면 된다. 오케이? 알겠지? 보기차식이야.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지? 다시 계속 갑니다. 근데 보기차식 선생님이 아까 전에 첫 번째 뭐라 했지? 1번 상수가 제곱수인 경우 너무 편해.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상수가 제곱수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ax 4승 더하기 bx 제곱이고 플러스 c가 있는데 여긴 얘가 제곱수가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야, 이씨, 제곱수 아니네. 그럼 어떻게 가? 그치. 얘가 쌍이야. 알겠지? 그래서 x 4승 더하기 bx 제곱에다가 제곱수 만드는 거야. 어거지로 만든다 했잖아. 반의 제곱 4분의 b 제곱에다가 플러스 c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이라고 해놓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다시 만듭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상수가 제곱수면 무조건 상수랑 쌍인데 상수가 제곱수가 아니면 무조건 2차랑 쌍이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몰라요. 그게 지금 나온 이 형태도 기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는 씨, 안 되네! 라고 하면 뭐라고? 오케이, 좋았어. 이걸 볼 거예요.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를 아니? 기억나는데 A 아니야 합이 그거였어. 그치. 가볼까?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A인데 세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인 3차 식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색은 알파 베타 감마지. 얘를 한번 쫙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쫙 해보면은 여기 A 묶인 상태에서 x제곱에다가 맞지? 뒤에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에다가 3승인데 제곱에다가 플러스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요게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세 근이 3차 방정식이야. 그럼 전개를 마저 한번 해볼까? 이거야 ax 4승 ax 3승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에다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 요게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세근인 3차 방정식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지 않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쓸 때 어떻게 주냐면 ax 3승 플러스 bx 제곱 에다가 말 안 들어 민혁이 cx 플러스 d는 0이야 이렇게 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지? 일반적으로 준 건 요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A랑 B 사이 관계를 통해서 세근의 합을 구할 수 있어. 그치? 요거분의 요거에다가 부호 바뀐 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아니야? 맞지?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요 3차식의 세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하면 마이너스 예분의 얘가 그치? 한마디로 마이너스 예분의 얘가 세근의 합이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뭐라고 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한다. 그럼 얘 봐봐. 얘분의 얘가 누구야? 두 근씩 곱한 거의 합이지, 그지? 부호는 똑같고. 그럼 얘분의 얘가 두 근의 곱의 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분의 c라고 하는 거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분의 얘의 부호 바꾼 애가 세근의 곱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하는 게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근의 곱이구나 라고 하는 게 3차 방정식의 근계수 사이의 관계야. 그럼 요거를 보면서 이제 4차 방정식 귀찮아서 안 쓸 건데 특징적으로 보면은 요런 특징이 있어요. 4차 방정식 ax 4승 더하기 bx 3승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가 0이야. 그럼 얘에 대한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볼까? 네 근이 얘다. 그러면은 똑같아. 쫙 해서 전개 쫙 한 다음에 했을 때 네 근의 합이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여기 있잖아. 이 네 근의 합은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야. 똑같네? 그치? 그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잖아. 알파 베타 더하기 쭉 가서 감마 델타까지 이렇게 한 거 똑같이 a분의 c예요. 전개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세 개씩 곱한 거의 합은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쫙 가갖고 베타 감마 델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세 개씩 곱한 거의 합은 쟤랑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d야. 이렇게? 또 네 개 다 곱한 거는 얘분의 a 아닐까? 그치? 그래서 얼마예요? 4개 다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거는 얼마야? a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5차 방정식 있잖아. 예를 들어서 5차 방정식이야. ax 5승 더하기 bx 4승 더하기 쫙 있어. 이렇게 있다. 5개의 근 뭐 1, 2, 3, 4, 5라고 합시다. 5개의 근의 합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다. 이거 전개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특징적으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5근의 합, 근의 합이야 라고 하면 이거는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야. 2개씩 곱한 거의 합은 또 a분의 c입니다. 똑같습니다. 6차, 7차, 8차 똑같아. 그래서 이런 거 특징은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거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뒤에 있는 건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이해됐지? 됐어?
갑니다. 출발. 출발. 이 706번 이건 상관없는 거네.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서 저기 있다. 714번으로 갑니다. 요거에 대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714번. 익혀나? 적으라고. 근계수 관계. 3, 4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714번. 여기는 x3승 더하기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x 더하기 3 0이야. 이렇게 요거에 대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했다. 특징적으로 이런 문제 유형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기본 유형 한두 개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 걱정할 게 전혀 없어. 알겠지? 그럼 요거에 대해서 근계수 관계 쫙 펼칠 수 있다고. 일단 첫 번째 하는 거 뭐냐면 3차 방정식은 근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오면 무조건 뭐 한다? 그래,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3차 방정식은 그냥 조립제법이야. 이 특징적인 게 없거든. 알겠지? 조립제법 하면 되는데 딱 봤더니 조립제법이 안 돼요. 1번, 2번까지 안 되지. 여러 가지 시도할 필요 없고 세근에 대한 뭐 모양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근계수 관계야. 근을 무리하게 막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감마 플러스 알파 여기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네, 그치? 뭐 전개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저 전개식도 그 대칭식을 이룰 거니까 생각보다 막 모양이 어렵지 않지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했었냐면 얘를 바꿔요. 어떻게 바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그치?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지,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야. 이것도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다.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요걸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좋아. 요 세 개에 대한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요거네. x3승 플러스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0이에요. 근데 얘에 대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맞지? 쟤를 구하래? x에다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 마이너스 2 넣었을 정답이야 라고 했으니까 여긴 얘에다 마이너스 2 넣으세요 라고 해서 결과는 뭐야, 마이너스 2의 3승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얘에 대한 결과가 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알겠지? 자, 11번.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잘 떠올려 가면서 x3승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k 더하기 4x 에다가 마이너스 2k야. 이렇게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 이거지, 그치? 3차 방정식은 실근을 무조건 갖는다.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조립제법을 한다. 조립제법을 해야지 3차 방정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교적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이 되게 익숙하단 말이야. 3차 방정식에 대한 어떤 조건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무조건 1, 2차 방정식을 바꿔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고? 오케이, 조립제법. 1, 마이너스 4, 그리고 k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k예요. 그렇지? 조립제법 졸려? 잠이 오냐? 아니요. 몇 점이라고? 수학 점수가? 95점. 이거지? 그럼 조립제법 할 건데 우리가 단순하게 집중해야 되는 거는 k가 소거돼야지 나머지가 없이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어떤 숫자가 올라가든 k는 그냥 내려와요. 그럼 뭐랑 곱해져서 올라갔을 때 더한 결과가 0 되려면 k만 보는 거야? 얼마? 2여야 된다. 2로 무조건 된다 이거야. 내려와 올라갔고 내려왔어요. 올라가서 나머지가 뭐가 됐냐면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1차 인수분해 결과 2라는 게 근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몫이 돼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표현된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일단 실수근을 간다 보여줬는데 여기는 얘에서 실수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에 대한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그치. 이거다. 그래서 K값의 범위구함 정답이다. 어렵지 않지? 이거는 뭐 시험에 굳이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다시